뷰티살롱 창업론 이문진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의 본질을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텐데요. 앞선 친구들의 그 발표와 뒤이은 제 코멘트로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으로 우리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면대면 수업을 했으면 창업계획서에서 소통이 더 원활해서 더 좋은 계획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은 들지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제가 이 계획서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창업을 할 텐데 또는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취업을 해도 여러분이 취업자로서 근로자로서 그 업주와 같이 경영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샵이 창업이 됐다는 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근로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근로자는 분명히 그 직업을 대하는 직업 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선배의 사례 케이스도 봤지만 반드시 뷰티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산업과 관련돼서 융복합하는 것이 최근의 추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련 산업을 연계하는 과정도 이런 기획안을 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 저와 함께 화장품 판매 촉진론하고 뷰티살롱 창업론 두 과목을 다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계획안 제안서의 메커니즘 자체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구나. 단지 안에 넣는 컨텐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다른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융복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큰 틀을 볼 줄 아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충분히 그렇고요. 그 선배 특강에서도 봤지만 제가 굉장히 수업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수업 진행하면서 누차 줬던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행으로 옮긴 선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걸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 전에도 많은 선배들한테 그런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줬습니다. 우리가 뷰티 서비스업을 한다고 우리 고객이 반드시 뷰티 서비스업을 받으러 오는 외부 고객일 필요는 없죠. 내 사업에서 고객은 내부 고객도 중요한 고객입니다. 실제로 그 뷰티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고객으로 한 사업이었잖아요, 뷰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누차 줬는데 다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거를 이번에 런칭한 앞선 여러분 선배인 졸업생들처럼 여러분도 향후에 뭔가를 모색할 때 이런 걸 했던 과정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한 건 왜 시키냐? 발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글로 표현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말 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보통 시험을 보고 나면 몇 점을 맞았는지 그거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을 왜 봅니까? 그걸 통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니죠. 내가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틀렸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금 인원이 많아서 제가 디테일 피드백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코멘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줄 거고 발표를 보고 그 다음 피드백을 받을 때 그 발표를 했던 발표자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관련 제안서를 넣었던 친구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혀 다른 서비스업 분야의 기획안을 냈던 친구들조차도 정말 현명한 친구라면 이걸 자기 계획안에 대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냈던 친구들 거 먼저 순서대로 제가 링크를 걸어서 왜냐하면 피드백을 제가 보여주려면 제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링크 올리고 발표 보고 피드백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미가 내일 샵 창업 계획서를 내줬어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름들은 정말 우리 이원대학교 뷰티케어과 학생들 정말 멋져요. 선배들도 그랬는데 역시 멋지게 제가 벌써 꼰대고 노땅인가 봐요. 여러분이 주는 그 이름들이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길. 사실 이런 긴 이름을 짓는 게 예전엔 참 어려웠어요. 물론 이게 브랜드화 됐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샵으로 자리 잡을 때 요즘 되게 독특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간판에서도 조금 드러나게 재미있게 이쁘게 눈에 띄게 그렇게 글씨체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김포를 잡았어요. 김포 하면은 신도시죠,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출퇴근하는, 그렇죠? 본인 경력 1년으로 잡았는데 종업원을 3명이나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샵의 인원은 4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종업원이 0명이면 1인 샵인 거고요. 좀 인적 구성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세요. 15평인데 보증금이 4천입니다. 좀 센 것 같아요. 김포인데. 네일샵이면 보통 1층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쪽 부동산 서칭해보고 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본 대비 대출의 비용, 자기 자본이 대출이 3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래, 시기적으로 봐서 40%? 어쨌든 자기 자본 60% 정도를 들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특히 첫 오픈을 할 때는요. 근데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200. 보증금 4천인데 월세도 200. 월세 너무 세요. 몇 평인데 15평에 월세 200이면 되겠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김포인데 강남으로 할 강남? 너무 세요. 어쨌든 강남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싸겠지만 집기 300에 인테리어 150, 15평이면 인테리어 평당 100 잡았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보세요. 4천? 아니 더하기 못해. 틀렸죠? 4천만 원, 5,500, 5,800이잖아요. 왜 6천이라고 잡은 거예요? 이런 거 계산 정확히 해야죠. 그쵸?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넣어야죠. 이거를 여러분 책정해 보라고 제가 한 건데 이렇게 넣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합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책정을 해야죠. 그죠? 기본 인건비 책정해야죠. 인센티브는 여기 책정할 필요 없죠. 얼마를 줄 건지. 그래야 이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에가 다 연계돼요. 어쨌든 7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 4천을 빌리겠다고 했죠. 자기 자본 3천을 40%를 잡았어요. 너무 어때요? 적어요. 60% 이상 잡으세요. 빚을 줄이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게 계획이 안 된다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을 낮춰야죠. 그죠? 월 운영비 1,000만 원 아까 앞에 에러라고 했죠. 감가상각 금액은 여기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날라가는 돈이에요. 보증금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가죠. 집기나 인테리어 비용 날라가죠. 그러면 요 시설 투자 비용 분석표만 봤을 때 그죠? 감가상각은 요 비용만이죠. 집기하고 인테리어 비용. 얼마예요? 1,800. 그러면 1,800이죠. 감가상각. 1,800을 3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3년이면 36개월.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야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금액도 에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후에 발표할 친구들은 처음에 나한테 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 거기에서 에러 난 부분들은 스스로 발표 링크 올렸을 때 고쳐도 되고요. 링크에 올린 자기 그걸 고쳐도 되고 발표를 먼저 녹음을 했다면 나중에 톡에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건 이렇게 고쳤다. 이 페이지는. 그죠? 뒤로 갈수록 발전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때요? 손익분기점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월 운영비 플러스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나오면 거기에서 나누기 0.9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며칠 일하겠대요? 24일 일하겠대요. 그러면 하루 뭐가 나와요? 1일 손익분기 비용이 나와요. 그럼 하루에 50만 원을 벌어야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 표에 의하면 왜냐하면 앞에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숫자들은 연계적으로 잘못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객단가 50을 잡았고 5만 원을 잡았고 5만 원 고객이면 하루에 10명은 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앞에 이 부분 잘못됐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쳐보세요. 여러분 꼭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수정해보고 내가 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와트 분석이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 정도면 내부적 요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 요인, 기여와 위협. 이거는 홍보를 잘해야 함이 위협이 아니죠. 홍보 경쟁이 치열함이라고 얘기해야죠. 그쵸? 네. 그쵸? 이런 구사도, 언어적 구사도 여러분 제대로 돼요. 홍보 경쟁이 치열한 게 위협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를 잘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당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금액을 감당했고 이 부분 충분히 고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해한 것 같아요. 경쟁업장 내일 미로 예상된다. 자, 요거 다 찾아본 거죠? 찾아보면서 공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난 여기 들어가겠다. 자, 1층 매장이에요. 와, 여기 무슨 역전인가 봐요. 굉장히 비싸네요. 4,000에 200. 이거는 저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업장이 길이로 긴 게 좋겠죠. 전면에서 긴 게 좋지만 전면에서 길면 분명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을 보이는 들어가는 입구는 좋고 아마 깊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석했는데 오케이, 다 좋아요. 네일샵인데 점포 내부에 창문이 없대요. 와,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거 잘해야 돼요? 인테리어 할 때 환기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새 빌딩 같으니까 건물의 화장실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긴 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네요. 네.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직원들 했는데 직원을 왜 그렇게 많이 썼나 했더니 보세요. 원장 직원 A 직원 B. 아까 뭐 잘못됐어요? 앞에 같이 가볼까요? 직원은 2명이네요. 그쵸? 직원이에요. 직원은 2명이고 원장까지 합쳐서 총 몇 명? 일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어떻게 한다? 로테이션 한다. 로테이션에서 업장의 휴무일을 없애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월세를 최대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급여는 최저시급을 적용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근로자의 입장이 됐을 때 업주가 어떤 마음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하고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운영이 쉽지 않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기 있을 때 인센티브를 10에서 20%를 더 적용하겠다. 원장의 급여는 직원 급여의 20% 정도만 산정. 왜냐하면 원장이 주인이면 원장은 급여도 가져가지만 이 사업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남은 이윤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일을 할 땐 급여도 가져가고 이윤도 가져가고, 보통 원장이 일은 안 하고 투자만 할 때는 어때요? 이윤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는 원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총 일하는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3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원은 2명이에요. 앞에 다시 얘기했듯이. 자, 이런 인테리어 컨셉도 여러분 찾아보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컨셉을 평당 100에 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퀄리티 높은 아트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들 찾아봤네요. 그 다음에 SNS 노출해야 될 것들 아마 한 번씩은 고민해 봤을 겁니다. 장기과제, 단기과제 이렇게 해서 제가 코멘트한 몇 가지만 좀 수정하면 큰 에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완할 점들은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처음 제안한 창업기획서 치고는 잘 했습니다.